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서민들 사시는 쪽박촌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계단에 그냥 얼음이 얼어붙어 가지고 저 얼마나 충격 먹었는지 모릅니다. 혹시 그 사진 가능하면 잠깐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 사진 보셨을 겁니다. 예, 바로 저 사진입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사람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층계에 어떤 분이 지금 그 주민 되시는 분이 올라가면서 제 옆에 이 가드레일을 붙잡고 이렇게 올라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 얼음 고드름을 좀 보십시오. 저 이제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되는데, 여당은 난방비 폭탄이 문재인 정권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이다 이제 뭐 그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난방비를 비롯한 에너지 비용 급등은 포퓰리즘 대가를 한꺼번에 치르는 것이다. LNG 가격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말부터 1년 사이에 3배 가까이 급등했다. 이거는 살인적인 급등인 겁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랬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데요. 3배 올랐다. 3배.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했느냐. 주택용 가스 요금을 2020년 7월 오히려 11.2%를 인하를 합니다. 국제 LNG 가격 나라마다 좀 적용하는 그 인상률이 다르겠지만 국제 그 LNG 가격 폭등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 가스비가 3배가 폭등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주택용 가스를 11%를 깎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1년 9개월 동안 동결을 합니다. 언제까지 동결?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22년 3월 9일까지 동결.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가스비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조선일보 사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퓰리즘의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은 거꾸로 가고 있다.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이 경악했다라고 민주당은 말을 하면서, 그렇잖아도 적자인 나라 예산을 또 늘려서 1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뿌리자고 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체계와 공기업 경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반성은커녕 또 현금 살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오늘 아침 사설을 보니까 국회의 다수당 169석 다수당이라는 민주당, 도대체 나라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 없다. 이 사람들은 뭐 일만 터지면 추경 예산 새로 꾸리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 누가 갚는데? 추경 예산 오케이 꾸립시다. 민주당 의원 나으리님들 추경 예산 꾸립시다. 그 돈 나중에 누가 갚습니까? 30조 누가 갚지요? 민주당이 갚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갚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갚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만 따로 모여서 그 사람들만 세금 거둡니까? 온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다 갚고 메꿔야 될 그런 돈인데, 정유사의 횡재세를 걷자고 했다고 해요. 이재명 대표가. 정유사들이 이제 이득이 남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몇 조 원씩 걷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큰 정유사들, 쉘 같은데 이런 데는요, 이 막대한 규모의 이 석유 정유사들은 자기네들이 채굴도 하고 그 다음에 가공도 하고 판매도 합니다. 그래서 휘발유 값이 됐든 가스 값이 됐든 이게 폭등을 하면 그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정유사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정유사는 스스로 채굴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다 사오는 기름인 겁니다. 가스가 됐건 기름이 됐건 우리나라 정유사는 사옵니다. 따라서 국내 가격이 오른 만큼 이미 국제 가격이 올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유사는 비싼 값에 사올 수밖에 없었고 그 가격을 반영한 소비자 가격이 생겼던 겁니다. 물론 국제 가격 인상폭보다 소비자 가격 인상폭을 조금 더 높이거나 시기 조절을 오를 때는 재빨리 올리고 가격이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리고 뭐 이런 짓을 한 정황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외국의 대형 정유사들의 횡재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점인데 민주당은 야 그러면 서유럽이나 북미에서 그 횡재세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건 약간 결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또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그것에 부채 계산서, 외상값 갚으라는 그 부채 계산서가 지금 우리 국민들 각 가정의 문 앞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스비. 문정권 이후 포퓰리즘이 민주당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5년간 국가 전체가 아닌 일부, 미래가 아닌 눈앞의 코앞, 입에 쓴 약이 아닌 몸에 해로운 설탕물 만을 먹이는 인기 영합 국정을 펼쳐왔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주도 성장, 미친 집값을 만든 부동산 정책, 비과학적 허구에서 비롯된 탈원전, 전월세 대란을 만든 임대차 3법, 혁신의 싹을 자른 타다금지법. 이런 것들이 공통되는 것은 표를 노린 인기 영합이다. 야당이 되어서도 남아도는 쌀에 세금을 더 퍼붓자는 양곡관리법, 노동 현장의 불법 폭력을 조장할 노란 봉투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저희 지금 이 방송 함께 하고 계시는 저희 시청자들은 물론 이러니와 전 국민들이 내년 4월 10일 날 투표 똑바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년 4월 10일 날 다음 총선에서도 우리 많은 유권자들께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나라의 앞날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어떤 진영 논리에 따라서 표를 행사할 경우에 이런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박정하 양금희 수석 대변인, 김미애 원내대변인 참석을 했습니다.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당대회를 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전당대회에 꼭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26일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이제
북한의 소형 무인기 5대가 서울 항공을 이렇게 휘젓고 돌아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국방부하고 합참이 이 북한 무인기 대응 전비태세 검열 결과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최종적인 보고서니까 여기에 도대체 이 우리 서울 상공이 뻥 뚫려버린 이유가 뭘까? 그 결론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대 간 상황 전파 공유 체계가 실시간으로 가동되지 않았다. 적 무인기 대응 작전 체계인 두루미 발령 절차도 방공장비 실무자의 판단에 맡겨놓아 늑장 발령의 원인이 됐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 군은 그동안 합참이 지휘하는 실전 수준의 무인기 대응 훈련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참 기가 막힌 검열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와 관련된 훈련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서울 항공에 수도권 상공에 적군의 것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비행체가 떠다니고 다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전 훈련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수도권에 있는 서울 시민들, 경기도민들, 아니 어쩌면 우리나라 전 국민들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던 겁니다. 검열 보고서에 보면은 적군이 없는 훈련만 하다 보니 훈련 효과가 미미했다. 일부 훈련이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적군이 또 없었답니다. 전 대표님 이런 훈련도 가능해요? 적군이 없는 훈련? 듣다 이런 말은 또 처음 들어봅니다. 적군이 없는 훈련이라니. 우리 아군끼리 훈련을 해도 청군하고 홍군으로 나눠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청군이 우리 군이라면 홍군은 가상 적군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이 없는 훈련을 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정말 그동안 아슬아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사 큰 탈 없이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